이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제 친구 장건이 동민이랑 여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전역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1박 2일이라든지 복불복 뭐 이런 게 유행이었어서, 그리고 또 뭐 한창 스마트폰도 한번 보급될 무렵이고 해서 친구들이랑 복불복 여행을 한번 떠나봤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사다리 타기를 해서 게이트 있죠. 그러니까 무슨 뭐 땡땡 게이트는 부산행, 뭐 땡땡 게이트는 광주에서 온 버스,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그 버스 출발하는 게이트, 그 게이트 숫자를 이제 복불복으로 선택을 해서 무조건 나오는 대로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여행지가 여주였습니다. 솔직히 여주가 되고 나서 당황했습니다. 여주에 뭐가 있지? 지금이야 여주 아울렛이라도 있지, 그때는 뭐 여주 아울렛도 없었어요.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여주에 대한 상식이 여주 쌀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조금 더 안다 싶으면 뭐 도자기 유명한 데 정도예요. 저한테 여주는 뭐 할머니의 고향 정도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은 생각보다 참 괜찮은 여행지가 바로 여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지 않게 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면서 큰 강과 하천들이 흐르는 도시죠. 여주시 한 가운데를 남한강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 그러니까 뭐 수원이나 용인이랑 비슷한 거리 그렇게 걸리는데도 공장도 생각보다 적지 않고 공급이 굉장히 좋아요. 힐링하기 딱 좋은 여행지죠. 그래서 여주에 골프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다고 여주를 아울렛이나 골프장만 가기에는 아쉽지 않습니까? 여주는 우리 생각보다 역사적으로건 문화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선 남한강이 흐른다? 상업과 수운업의 중심지라는 얘기죠. 쌀로 유명하다? 농업 중심지 역할을 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의 영토를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여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거는 고려 충렬왕 때라고 해요. 여주와 이름이 비슷한 여흥이라고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고려 말 때부터. 그리고 태조 이방원의 아내이자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황후 민씨, 그리고 장희빈과 열심히 싸운 숙종의 아내 인현황후 민씨, 그리고 고종의 아내이자 역사적으로 뜨거운 여자죠. 명성황후 민씨 등등 조선시대의 네임드 왕비님들을 배출한 여흥민씨의 본관이 바로 이 여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궁중에서 사용되는 그릇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하던, 그러니까 진상을 바치던 사원원의 분원이 있어서 도자기라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자기 축제를 여주 이천 쪽에서 한 겁니다. 여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세종대왕릉인 영릉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종과 세종의 아내 소원황후의 합장릉인 영릉이죠. 15세기 중엽 조선 예종 때 세종대왕의 영릉이 여주로 이장되면서 이 지역은 여주목으로 승격을 합니다. 이 목이 뭐냐면은 큰 고을에 뒀던 어떤 지방 행정 단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차관급인 정상의 목사가 관리하는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전국에 뭐 한 10여 곳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여주가 이때부터, 그러니까 조선 중기 때부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물론 여주에는 세종대왕 릉만 있는 게 아니라 북벌로 유명한 효종대왕, 인선왕후 릉도 함께 있습니다. 붙어 있어요. 효종의 묘도 영릉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은 같아요. 물론 한자가 다릅니다. 세종대왕릉의 영릉은 꽃뿌리 영자고요. 효종대왕릉의 영릉은 편할 영자예요. 합쳐서 바로 붙어 있으니까 영영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주 여행 갔을 때 한 번은 들려봄직한 산책 코스죠. 그러나 무엇보다 여주의 고즈넉한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곳은 바로 남한강입니다. 여주를 흐르는 남한강을요, 여강이라고 부릅니다. 여강에서 나룻배가 오가는 모습, 그리고 강 건너의 팔대 수림과 들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촌락, 영릉이 어우러지는 강나루 주변의 조용함, 마암 언덕과 신륵사가 있는 숲 언덕 등등이 이 넓은 강폭과 함께 산수화처럼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신륵사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종소리, 고기잡이 배의 등불, 강 건너 학동의
나중에 저녁밥 짓는 촌락의 연기, 노을진 강을 따라 집으로 돌아간 돛담배, 그리고 기러기 떼, 그리고 강변에 비친 무성한 숲의 모습, 그리고 영영릉에서 오는 두견새 소리, 여름철에 소나기 내리는 모습 등등을 조선시대부터는 여주 팔경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여주 팔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것이 여주 관아 북쪽에 있는 관아의 객사 숙소인 청심루라는 곳입니다. 여주 관아와 청심루 터가 지금의 여주 초등학교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 초등학교가 지금도 여주의 가운데, 여강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강의 상류, 하류, 그리고 여주의 동서남북의 경치를 한눈에 보기 좋은 곳이죠. 이 청심루라는 게 고려시대 때부터 있긴 했었는데 이게 수많은 시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청심루와 관련된 시가 200여 편이 넘는다고 해요. 청심루에 올라서 시를 쓴 네임드 인물들만 살펴보면 고려 말 신진사대부의 스승인 이색, 조이제문을 썼던 김종직, 그리고 조선 성리학의 기둥이었던 태계 이황, 임진왜란을 극복한 유성룡, 노론의 거두라고 불리는 우암송시열 등등. 특히 이 우암송시열 선생은요, 청심루 현판을 새로 써서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건 역사적으로건 문화적으로건 이 여주의 중심이 바로 청심루였던 거죠. 하지만 1945년 화재가 나면서 소실됐고요. 지금은 여주 초등학교 건물 뒤편에 그냥 터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여주 관아도 지금은 여주 초등학교가 대신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옆에 이제 여주시청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복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청심루를 복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9월 말 여주에서 여주 세종문화재단이 주최를 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주 목과 청심루 복원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저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주 목과 청심루, 막상 처음 듣는 분들이라면 여주가 고향이라도, 그리고 여주 시민분들이라도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간단하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여주의 역사, 여주의 스토리를 복원하는데 청심루 복원이 갖는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맡은 한 지역 언론사 대표님은 청심루와 관련된 글, 기사를 더 많이, 더 자주 쓰고 싶지만 자료도 부족하고 사람들의 관심도 부족해서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서울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계속 살아온 제가 그 눈물의 의미를, 그 애양심이라는 감정을 온전히 공감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여행과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한 시민으로서 청심루, 여주목을 복원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어느 정도의 울림이요. 여주 시민이 아니더라도, 여주가 고향이 아니더라도 혹시 우연하게 지나가게 될 여주의 스토리 복원을 위해서 이 영상을 통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김진호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의 행정의 중심지인 여주목이 관아터와 여강에 인접하여 객사와 함께 후원 역할을 했던 청심루는 역사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세종문화재단은 청심루와 여주목 관아 복원을 위한 여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의 거주민들에게 문화적,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양진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여주목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여주목과 청심루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주목의 역사적 의미를 토파보고 여주목 관아와 청심루의 문화적 가치를 되묻고 있습니다. 이는
서둘러 과거의 영광이나 번위를 복원해 자랑할 만한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여주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되돌아봄으로써 앞으로 여주시가 나아가야 할 번영의 길잡이로 삼자는데 더 큰 뜻이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여주 지역학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 새로운 여주를 위한 패러다임을 찾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주는 전국 지자체에서 손꼽히는 문화자산이 숨쉬고 유구한 전통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여주시 단연동, 또 연양동, 능서면 내향리에 구석기 시대 유물이 있고요. 또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던 통사와 국사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흔암리 선사의 주거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종문화재단은 해당 연구자 그룹이나 또 문화원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 연구자, 언론사, 향토사학과를 동원해서 이 같은 학술 세미나와 전문 연구소의 발간을 통해서 여주의 본격적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기 위한 여주 지역학을 정립하고자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삼품의 목사가 치리했던 여주부는 행정적으로 큰 이상을 지녔다? 오늘날 경기 남부권의 상급 행정지구이자 행정중심지가 바로 여주목이었다? 여주학은 영역으로서의 여주시와 여주 주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혼각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삶의 형태들에 대한 연구의 종합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주목 관화와 그리고 청심로의 역사적 복원을 위해서 과연 전국의 여주목과 같은 여주시, 지금 여주시 그리고 과거의 여주목의 목의 위상을 가지고 있던 지역들은 이 치소들, 읍치 구역을 어떻게 정비하고 복원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이러한 작업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거나 이미 마친 곳이 많습니다. 경기 지역 4개 목 가운데 광주부와 양주목은 이미 복원 사업의 큰 줄기를 추진 완료했습니다. 여주 팔경의 조망 시점으로 본 청심루의 위상과 경관 구조입니다. 이 여주 팔경의 그 형식과 내용입니다. 8가지의 도포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주 팔경에서 청심루하고 이제 청기정 팔경 조문수 선생께서 쓰신 청심 명월이 이렇게 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뭐 여지도서라든지 고지도라든지 여주 팔경에서 이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주 팔경의 원경인 청심루뿐만 아니라 청심루에서 조망되는 팔태숲 또한 경기도 유의의 대표적인 운수였고 과거 번성했던 여주의 으뜸 자랑거리였습니다. 제목은 여강 청심루 제형 연구입니다. 청심루는 여주 관하의 객사 북쪽에 있는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과거 청심루는 모근이색, 호원 정몽주를 비롯해 약 40여 명의 시판이 걸려있을 정도로 명소로 알려져 있죠. 호원과 모근의 시를 비롯해서 이후 수많은 문인들의 붓을 통해 청심루라는 명칭이 전해지면서 훗날 송시열에 의해 청심루라는 현판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청심루와 청심루 제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라봅니다. 우선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개그맨이면서 관광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박사가 된 개그맨 1호 관광학 박사,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광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낯이 익었군요. 그래요? 여주 항상 오시면서 어떠셨어요? 어떠한 전통, 예술, 문화 뭐 이런 것이 함께 공존하는 뭐 그런 도시, 뭐 그런 느낌이 들죠. 학술대회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이 지질과 역사를 파헤치는 건 힘든데 그래도 네네. 역사는 그 지역의 어떠한 정체성이고 정통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역사를 잇거나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 네. 저도 이렇게 뭐 여주목, 청심루 좀 생소한 단어지만 그렇죠. 쭉 들어보니까 여주목이 무엇이고 청심루와 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여주에서 청심루라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새롭게 느끼게 되고 아무튼 역사는 파헤치면 재밌지 않습니까?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 뭐 조금 남긴 했지만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강혜 박사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언론이 본 여주 팔경과 청심로 그리고 또 이제 여주목에 관한 것입니다.
그 기사 검색 기능을 통해서 이제 여주목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왼쪽에서부터 이제 세 개의 신문사 지역 신문의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4대강 사업이 진행될 때 사실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복원을 많이 요구했었지만 지금은 뭐 거의 제대로 돼 있지를 못하고 여주의 중앙을 관통하는 여강은 여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삶을 지탱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청심루와 여주 관하의 건립 연대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고려 중기나 후기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심루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여주 출신 이규보가 작성한 고을 수령이 강로에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는 시입니다. 광여도까지의 지도로에서는 청심루를 중심으로 여주 관하가 구성되어 있고 동원과 내하가 청심루의 서쪽에 있었으나 1872년 제작된 여주목 지방도와 1899년 편찬된 장서각 소장 여주지 서두의 지도에는 읍지 및 아사의 위치가 청심루의 우측에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심루 여주목에 대한 여주 시민 인식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심루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서 청심루와 관련한 청심루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정도, 청심루 소실 계기에 대한 인식, 청심루 용도에 대한 인식, 청심루 위치에 대한 인식, 여주 팔경 등에 대한 인식 등 5개 항목을 조사하였습니다. 시민의 경우 적절하다가 166명으로 56.7%,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127명으로 43.3%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민간 거버넌스가 서로 협력해서 실증 자료를 찾아내고 여론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술대의의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밖에.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 이야기 많이 가장 중요한 관건은 그 주의 여주학은 기본적으로 여주의 모든 것을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종합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여주 세종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름은 김진호입니다. 청심루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심루는 그 여주에서 가장 문화재 쪽으로는 복원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주의 그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 시대부터 그 조선 시대까지 관통하는 게 청심루고 그 청심루에서 모든 과객들이 와서 시인이라든지 문화 관계자라든지 그때 당시에 조선 시대 때 고려 시대 때에 문인들이 와서 들렸다가 가는 그런 길목이고요. 길목에서 숙식을 하면서 사실 노래도 많이 하고 풍경을 보고 노래도 많이 하고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심루를 복원하는 게 어떤 여주에 있어서 여주 지역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나 상징성을 갖고 있을까요? 큰 의미가 있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 쭉 연결되는 선사시대부터 쭉 삼국시대까지 연결되면서 그런 문화들은 각종 이 여강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데 그 연결되는 지점이 청심루가 연결이 좀 되는 거고요. 그걸 고려시대서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역사적으로 뭐 복원하고 여주의 문화라든지 뭐 사람들이 어떤 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축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청심루를 복원하면서 어떻게 보면 재단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청심루 복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여주의 역사를 고려와 조선의 그 긴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재현해낼 수 있고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청심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여주목에 대한 부분들을 복원이 더 중요한 거지만 그 여주목과 부속 시설이었던 청심루를 복원함으로써 여주의 정체성을 이을 수 있다. 그 시대의 이야기를 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주에서는
그 복원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원의 시작을 알리는 학술 대회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본격적으로 그 청심루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는 여주목의 문제로 오더라고요. 이게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건 여주목의 역할이 그때 당시에 여주의 전체적으로 백성들과 뭐 해서 그 생활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집약돼서 거기서 모든 것들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여주목이 어떤 이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여주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파와 관계없이 이데올로기적 어떤 이념과 관계없이 여주의 그 문화재로 그런 부분들을 복원해냈을 때 여주의 정체성을 찾고 그 정체성이 여주 시민들한테 쭉 흘러가는 그런 어떤 연결 지점이 그 여주목이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 이사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